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다시 201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요. 자, 이제 시장의 향방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면서 확실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코스피가 2010선 회복했고 장중에는 또 2010선까지 훌쩍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8개월 만에 700포인트 넘어서면서 시장 좋은 흐름 어제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시장 이렇게 선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유가 이제 급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었죠. 하지만은 이 쿠웨이트 쪽에서 이 국영기업에서 이제 파업이 발생했다. 그래서 쿠웨이트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자, 이러한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유가는 다시 또 반등의 흐름으로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이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로화라든지 또 상품 시장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이러한 달러 약세 국면 속에서는 우리 시장과 같은 신흥국가에서 순매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의 경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또 이제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어떤 흐름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였는데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2000선을 돌파를 해준 부분들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8개월 만에 지금 70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데 여기에 좀 더 큰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의 경기 민감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지만은 어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더 강해지고 코스피 시장의 좀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이 좀 다소 탄력이 좀 약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코스피의 대형주, 그 다음에 코스닥을 위시한 중소형주의 흐름들,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어제처럼 어떻게 보면 좀 엇갈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민감 업종들,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철강, 화학, 건설주들, 물론 나쁘진 않았었지만은 그동안 이제 지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러한 부담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피 주요 기업들, 오늘 내일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차익 실현에 대한 또 욕구가 이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피할 수 있는 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이동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700선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700선 돌파를 계기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기존 이전에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었던 바이오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여타 소비 관련 내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포커스를 좀 그동안 경기 민감 업종에 맞췄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이전의 주도 업종 중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적인 변수들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뒷받침이 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큰 상황이고 코스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자라면서 주도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대우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건설업종 내에서는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건설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국제유가의 반등이라고 하는 어떤 세니멘탈적인 측면, 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부분들이 최근 건설주 반등에 주요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이제 국빈 방문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 업종
건설주들이 좀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뭐 이러한 그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어주면서 건설업종이 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건설주들 중에서도 좀 해외 비중보다는 좀 국내 비중이 좀 높은 좀 현대 산업을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시장의 좀 예상치보다는 뭐 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국내 이제 그 주택 경기도 다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조짐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건설주들 중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현대 산업을 좀 최우선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가운데에서는 현대산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제일기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영국의 B2B 마케팅 전문 회사인 파운디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한 만큼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방금 전에 제가 최우선주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산업입니다. 산업으로 예, 현대산업개발로 정정해드리겠고요. 네. 예, 제일기획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어떤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난다라는 이제 매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각 추진에 따라서 뭐 삼성그룹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반납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또 매각 어떤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맞지 않으면서 또 불확실성이 또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삼성그룹 내에 이러한 그 어떤 물량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만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관건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어제 그제 나왔었던 뭐 영국의 뭐 파운디드 인수 계약 뭐 이 재료는 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뭐 뉴스로 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나온 뭐 호재에 따른 뭐 일시적 좀 반등을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부분들은 역시 어떤 매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추세 반전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 바닥을 다지는데 좀 더 진통 과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좀 다지는 과정으로 당분간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흐름을 살펴봤고요. LG생명과학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보형물을 중국에 수출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시원해 줬습니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뭐 최근에 LG생명과학 뭐 굉장히 주가의 흐름들 뭐 좋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리도카인 그 함유가 된 그 필러를 이제 중국의 그 CFDA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식약청을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판매 그 허가가 이제 그 났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뭐 주가는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 시장이 70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주들이 어떤 주도주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제약바이오의 어떤 중심에서 충분히 지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또 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들어서 좀 7만 원대 좀 초반 7만 2천 원 정도 요 정도 가격만 좀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으로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어떤 상승의 좀 여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좀 돌파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뭐 조정 시에는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뭐 충분한 어떤 그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 7만 2천 원 돌파할 경우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또 이 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동성제약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다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 모멘텀 제대로 탄력 받는 건가요? 아무래도 중국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 뭐 일본 뭐 지진에 따른 뭐 반사 이익도 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또 이 중국의 이제 국경절 연휴가 있죠. 뭐 또 요후에 뭐 방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국 관련 뭐 종목군들이 뭐 조금씩 좀 들썩거리는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어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액티브 라이프와 뭐 연모제, 뭐 헤어케어 제품 뭐 24개 제품을 뭐 백화점 그 유통망 뭐 600
600여 점에 이제 지금 이제 유통을 이제 시킬 것이다. 뭐 이런 그 재료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약주로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화장품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동성제약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뭐 염색제라든지 뭐 연모제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그 제품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 미용 쪽에 좀 더 좀 그 밀접한 이런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주로 좀 봐도 좀 무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분명히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도 묶일 수 있고 또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또 화장품에도 묶일 수 있는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한 번은 이제 뭐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결국에 이제 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뭐 5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중국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좀 그 조정 시 뭐 오늘 같은 경우 조정 시에는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함께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거로 하루 쉬었었고요. 그 직전주까지 흐름을 체크해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이제 3월 그 말에 이제 그 추천을 이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솔신텍인데요. 네. 뭐 한솔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원대 그 중반에서 매수를 해서 뭐 최고 가격이 이제 3,3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그 고점 대비로 따지면 수익률이 지금 38%뭐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3,000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반 정도 그때 이익을 실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절반 정도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전고점에 육박할 때 이때 뭐 마저 좀 전량 뭐 이익을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그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어보브 반도체였었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의 움직임이 아주 뭐 강하게 움직인다기보다도 뭐 매일같이 조금씩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뭐 가랑비에 이제 옷 젖는다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좀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 그래도 뭐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어우 반도체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대량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고점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지금 넘어갈 그러한 그 기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뭐 돌파가 좀 유력한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보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유 의견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노려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메디아나입니다. 자, 메디아나는 이제 이 고성능 환자 감시 장치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또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시장 진입을 통해서 성장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캐나다, 북미 이쪽으로 이제 그 진출하면서 어떤 이제 해외 쪽으로의 어떤 모멘텀 부분들도 좀 강력하게 좀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메디아날 이제 오늘 좀 그 편입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매수 가격은 23,000원에서 23,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7,0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1,000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좀 비중 한 20% 정도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아나 새로운 종목 목표가 27,000원 돌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